최근 몇 년 사이 실버타운에 대한 광고가 부쩍 늘어났다. 은퇴를 앞두거나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버타운은 마치 황혼의 낙원처럼 비춰진다. 광고 속에서는 24시간 간병과 전문 의료진, 최고급 식사 서비스, 고급 헬스장과 스파 시설, 탁구나 문화 강좌,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갖춘 생활 공간이 소개된다. 누구나 저런 곳이라면 노후가 외롭지 않겠구나. 건강하고 멋지게 나이 들어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만든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화려한 이미지 뒤에 감춰진 현실은 꽤나 다르다. 김말순 할머니의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다. 평생을 시골에서 성실히 살아온 말순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은 모두 도시에 흩어져 각자의 삶에 바쁜 상황 속에서 홀로 지내게 되었다.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이제는 나도 조금은 편안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실버타운 입주를 결심했다. 처음에는 기대에 부풀었다. 광고에서 봤던 것처럼 셰프가 직접 만든 식사를 먹고 고급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상상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실버타운에는 생각보다 폐쇄적이고 경쟁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자식 자랑에 열을 올렸고 누가 더 비싼 옷을 입었는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비교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다. 김말순 할머니는 이런 문화가 낯설었고 불편했다. 하루는 식당에서 다른 입주자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대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요즘도 저렇게 후줄근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명품 하나 없는 걸 보니 자식들이 관심도 없나 봐. 이런 말들이 할머니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 실버타운의 시스템에도 문제는 있었다. 매년 치매 검사를 받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상태가 악화되면 퇴소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노후의 안정과 안식을 기대하며 들어온 공간이 오히려 더 큰 긴장과 외로움을 주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말순 할머니는 위약금을 물고 실버타운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비록 시설은 부족했지만 익숙한 마을 사람들과 조용한 풍경, 아침마다 쓸던 마당과 직접 끓인 보리차 한 잔이 그녀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주었다. 실버타운은 누군가에게는 이상적인 공간일 수 있겠지만 모든 노인에게 맞는 보편적 해답은 아니다. 노후를 화려하게 포장하는 광고만 믿고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성향과 삶의 방식에 맞는 주거 환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결국 노후에 진짜 필요한 것은 값비싼 시설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관계일지도 모른다. 김말순 할머니가 실버타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단순했다. 혼자 남겨진 시간이 길어지고 남편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가 점점 더 쓸쓸해졌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각자의 도시에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몸이 아프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도 깊어졌다. 그래서 광고에서 본 실버타운의 모습은 그녀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 그런 삶이라면 혼자라는 외로움도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기대했다. 처음 실버타운을 찾았을 때 상담사는 밝은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하며 다양한 혜택들을 소개했다. 어르신, 여기서는 매일 셰프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가 제공돼요. 헬스장, 탁구장, 도서관, 노래 연습실도 다 갖춰져 있어서 시간 보내기 정말 좋답니다. 상담사의 말은 정말 매력적이었다. 동아리 활동도 많고요. 친구들 만나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문화체험도 자주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만족하고 계세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피어났다. 입주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매년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치매 진단이 나오면 퇴소 조치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다. 내가 늙어서 아프니까 들어오는 건데 나이 들었다고 나가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상담사의 설득은 계속되었고 결국 그녀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때가 오면 또 생각하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실버타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입주 초기에는 모든 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깔끔하고 넓은 공간,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식사, 밝은 분위기의 커뮤니티. 매일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이토록 우아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할머니는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편에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이다.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나자 김말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 느꼈던 설렘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편함이 대신 채우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마을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지내는 데 익숙한 분이었다. 그래서 실버타운에 입주한 뒤에도 누군가와 말 한마디 섞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정한 성품 덕분에 입주 초기에는 비교적 쉽게 친해진 이웃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만남이 반드시 따뜻함만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처음 인연을 맺은 한 할머니는 말순 할머니에게 다정하게 다가왔다. 자식 이야기를 하며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나누었고, 할머니는 이런 친구라면 여생이 덜 외롭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친절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웃 할머니는 매번 자식 자랑을 이어갔고 대화는 일방적이었다. 우리 사위가 대기업 다녀서 보너스 받았대요. 그래서 이번엔 나한테 명품 가방 사줬지 뭐예요. 이번 추석엔 가족끼리 제주도 풀빌라 다녀왔어요. 말순 할머니는 처음엔 웃으며 들어주었지만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뭐가 부족해서 자식들이 안 오는 걸까 하는 비교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입주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저 할머니는 실버타운 매너를 몰라. 후줄근한 옷만 입고 다니더라. 명품도 하나 없고 자식들이 신경도 안 쓰나 봐. 말하는 사람들은 웃으며 수군댔고 말순 할머니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자신이 그렇게 보이고 있었나? 그동안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싶어 서러움이 복받쳤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들에게 사람 험담하면서 사는 게 진짜 매너냐고 따졌지만 그 후로 오히려 더 큰 따돌림이 시작되었다. 식사 자리에서는 아무도 그녀 곁에 앉지 않았고 문화활동에도 조용히 배제되는 일이 늘어났다. 자주 말을 걸던 몇몇 입주자들도 서서히 멀어졌고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실버타운은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순 할머니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다. 자신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선택한 공간에서 더욱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할머니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다. 내가 더 밝게 웃고 먼저 다가갔어야 했나? 내가 너무 촌스럽게 보여서 그런 걸까?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문제가 있는 건 그녀가 아니라 남을 헐뜯고 비교하며 관계를 우위로 삼으려는 실버타운 내 일부 문화였던 것이다.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품격 있는 공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돈과 자식, 외모와 소유로 경쟁하고 줄 세우는 또 다른 사회의 축소판이었다. 말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실버타운이 외로움을 해소해 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은 단지 사람이 많은 곳일 뿐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서로를 비교하고 겉모습을 평가하며 뒤에서 험담하는 일들이 잦았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오히려 더 무겁고 고된 숙제로 다가왔다. 친하게 지내는 듯 보였던 사람들도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었고 인사 하나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은 그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부담은 실버타운 내부의 문화였다. 식당에서는 늘 정장을 입다시피 한 단정한 차림이 요구되었고 조금만 간소한 옷차림을 하고 나가면 수근거리는 시선이 따라붙었다. 노년에도 자신을 가꾸는 건 좋은 일이지만 왜 이렇게 과하게 겉모습을 챙겨야 하지? 할머니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점점 이 공간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지어 어떤 날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려 했지만 눈에 띄게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말조차 걸지 않는 이웃들의 태도에 마음이 무너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순 할머니는 스스로를 자꾸 작아지게 만들었다. 입맛도 떨어지고 문화활동에도 점점 흥미를 잃었다. 그 시기 마침 친구가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들를 일이 생겼고 그곳에서의 분위기는 실버타운과 사뭇 달랐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섞여 지내는 공간은 생각보다 더 생기 넘치고 자유로웠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고 노부부가 함께 조용히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이곳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따로 구분되거나 벽을 세우는 느낌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주상복합 아파트는 실버타운처럼 동아리 활동이나 케어 서비스가 없었고 식사나 병원 연계 시스템도 없었지만 대신에 자유와 편안함이 있었다. 아무도 자기를 평가하지 않았고 혼자 있는 게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였다. 말순 할머니는
그날 친구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진짜 원하는 노후가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화려하고 체계적인 삶보다는 나답게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더 좋을지도 몰라.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 이후 실버타운의 생활은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다. 매일같이 비슷한 식사 메뉴는 금세 질렸고 문화활동도 자율이라기보다는 일정에 맞춰야 하는 점에서 피로감이 쌓였다. 이곳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자꾸 그런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려 마을에서 홀로 살 때보다 더 외로웠다. 그 외로움은 말도 섞지 않는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 분위기, 그리고 나는 여기서도 어울리지 못하는구나라는 자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국 김말순 할머니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실버타운의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 있었다. 계속 그곳에 머무른다는 건 단지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외로움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뜻이었다. 여기서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실버타운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주변 사람들은 어차피 어디나 비슷해요. 더 나은 데가 있겠어요? 라며 만류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단단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첫날, 아침 햇살이 마당에 비추는 걸 본 순간 말순 할머니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느꼈다. 익숙한 냄새가 나는 집, 벽마다 손때 묻은 가구들, 정돈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편한 마당, 그리고 직접 끓인 보리차 한 잔이 실버타운의 셰프 식사보다 훨씬 따뜻하게 다가왔다. 비록 텃밭을 일굴 힘이 예전만 못해도 흙을 만지고 작은 상추 한 포기를 돌보는 그 시간이 진짜 삶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고요한 아침이면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보리차를 마신다. 옆집 강아지 짖는 소리, 마을 사람들의 인사, 먼 데서 울리는 종소리까지 모두 그녀의 하루를 채운다. 실버타운에서 느꼈던 것 또는 감정은 이곳에서 차분히 가라앉았다. 친구 한두 명을 만나더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이곳이 그녀에게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공간이 되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었다. 병원은 가까이 있지 않았고 혼자 아플 때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말했다. 몸은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편하니까 살 것 같아요. 실버타운에서의 고립감은 그녀의 몸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했고 이제는 그런 긴장감 없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 그녀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어울려야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조용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와 함께하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 선택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닐 수 있다. 누군가는 실버타운의 시스템적 안정감과 커뮤니티를 더 선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김말순 할머니에게는 편리함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했고 사람 많은 곳보다 마음이 놓이는 곳이 더 필요했다. 결국 그녀가 돌아간 곳은 단지 고향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가 진정으로 편히 숨 쉴 수 있는 마음의 집이었다. 김말순 할머니가 실버타운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질문이 있었다. 나이 들면 어디에서 살아야 가장 편할까? 젊었을 땐 직장 가까운 곳, 자녀 학교 근처 같은 조건이 주거 선택의 기준이었지만 노후는 전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다. 병원과의 거리, 생활의 편리함, 외로움 해소, 경제적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온을 줄 수 있는 공간인가가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왜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다시 되짚어보며 그 결정이 단지 광고에 혹했기 때문은 아니었는지를 곱씹었다. 이모님이 했던 이야기도 생각났다. 요즘은 노인들도 복지관 근처 집을 선호해. 거기선 교육도 받고 밥도 싸고 사람도 많고. 처음엔 이상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이해가 간다. 실제로 복지관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노년의 일상에서 큰 역할을 하는 문화 공간이자 교류의 장이 된다.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과 돌봄 서비스, 그리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복지관 근처는 분명 좋은 거주지 기준이 된다. 김말순 할머니는 고향집 근처에 복지관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병원과의 거리였다. 실버타운에서는 의료진이 상주하고 응급시 빠른 대응이 가능했지만 고향집에서는 스스로 차를 몰고 30분 이상 가야만 큰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불편함은 현실적인 걱정이었지만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몸의 편리함과 마음의 평안 중 지금의 자신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선택은
후자였다. 가끔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고 함께 산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새로운 스트레스는 오히려 홀로 사는 외로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주변에서 이미 많이 봐왔다. 그래서 자녀와는 가까운 거리에 살되 각자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외에도 산책로나 공원이 근처에 있는 것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줬다. 실버타운에서는 격식 있는 운동복을 챙겨 입고 헬스장을 이용해야 했지만 고향에서는 그냥 슬리퍼를 신고 텃밭 돌며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 운동이 됐다.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고 아무 준비 없이도 자연과 호흡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위안이었다. 무엇보다 노후에 적합한 집은 크기보다는 구조와 편리함이 중요했다. 자녀와 함께 살던 시절처럼 방이 여러 개일 필요는 없지만 너무 좁은 집은 정신적인 답답함을 가져왔다. 물건을 배치하고 스스로 집안을 정돈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1520평대의 집이 이상적이었다. 또한 자택의 유지 비용이나 추후 매각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다. 혹시라도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옮겨야 할 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산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했다. 결국 말순 할머니는 깨달았다. 노년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지내고 외롭지 않게 지탱해주는 마지막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라는 것을. 누구와 사느냐, 얼마나 넓으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내가 편안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말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 고향집으로 돌아온 후 매일 아침 작은 평상에 앉아 마시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속에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되새기게 되었다. 비록 병원까지는 멀고 밥도 스스로 차려 먹어야 하며 때때로 무릎도 아프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편안함이야말로 노년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좋은 집은 어디일까를 고민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이 집에서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집을 부동산으로, 자산으로 바라본다. 몇 평인지, 역세권인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따진다. 하지만 노년의 집은 그보다 훨씬 더 정서적인 의미를 가진다. 집은 이제 더 이상 자랑하거나 투자할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을 함께할 공간이며 병들고 지칠 때 나를 위로해줄 유일한 안식처다. 실제로 실버타운에서 경험한 외로움은 화려한 인테리어도 비싼 식사도 결코 채워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그녀는 더 고립되고 작아졌다. 노년의 집이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 돌아왔구나 하고 숨을 내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예의 없이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며 어떤 옷을 입고 있든 편하게 거닐 수 있는 곳. 그런 의미에서 그녀에게 고향집은 비록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진짜 집이었다. 식사 시간에 정장을 차려 입지 않아도 되고 마당에 나가 흙을 밟으며 잡초를 뽑아도 아무도 힐끔 보지 않는다. 텃밭에 상추와 고추가 자라나는 걸 보며 계절을 느끼고 강아지 짖는 소리, 먼 산자락에 비치는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던 노후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집에서는 그녀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버타운에서는 자식이 뭘 해줬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느 방에 사는지가 끊임없이 비교되고 평가되는 기준이 되었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그런 걸 묻지 않는다. 누구도 왜 혼자 지내냐고 묻지 않고 왜 명품이 없냐고 묻지 않는다. 그런 해방감 속에서 말순 할머니는 비로소 늙어가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모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는 나이 들면 자식보다 믿을 건 집밖에 없어요. 그 말이 전에는 씁쓸하게 들렸지만 이제는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자식도, 친구도, 건강도 언젠가는 곁을 떠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지켜온 공간, 나를 편안하게 받아주는 집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노후의 집은 단지 작은 아파트나 실버타운 같은 선택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책임질 무대가 되어야 한다. 할머니는 지금 화려한 실버타운을 떠나 다시 돌아온 소박한 집에서 진짜 인생의 쉼을 누리고 있다. 겉으로는 작고 초라할지 몰라도 그 안에는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집이란 그런 것이다. 우위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품어주며 삶의 끝자락까지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마지막 동반자다.